안녕하십니까. 취업 한 번에 합격하기 교수 박사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계속 이 기업, 저 기업 다니다가 취업을 늦게 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제가 계속 여기서 말씀드리지만은 좋은 회사, 편하고 월급 많이 좋은 회사 찾아다닌다고 계속 이 회사 저 회사를 옮겨 다닙니다. 그러나 그거 굉장히 제가 위험한 행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최소한 기업에 가서 일을 해보면 2년 이상을 해봐야만 그 기업의 문화를 알게 되는데 한두 달 해보고 회사 옮기고 한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거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특히 무슨 뭐 합격 스펙이 있다, 족보가 있다, 이것도 다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늦게 입사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 여러분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남성인 경우하고 여성인 경우하고 문제가 좀 달라지는데, 남성은 1년 반 내지 2년 가까이 군대를 갔다 와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쩌면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입사할 때는 불리하고 나중에 들어가서는 다소 일을 열심히 하면 비싸게 되거나 더 유리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선 객관적으로 나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유튜브나 뭘 보면은 나이 얘기는 하잖아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대학을 똑같은 학점으로 똑같은 스펙을 똑같은 서류를 똑같은 교수 밑에 지도를 봐도 나이가 많은 사람은 무조건 불리합니다. 이유야를 막론하고 불리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기업에 여러분이 서류를 넣게 되면은 그 서류는 인사팀에서 보는 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인사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을 실제로 채용하는 같이 한 사무실에서 한 연구실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 담당 과장, 부장이 그 서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담당 과장, 부장은 자기 부서의 출신 대학, 출신지, 그 다음에 나이를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새로운 신입사원이 아무리 유능해도 기존 직원들보다 나이가 많거나 그러면 일단 꺼리하고 2살 이상 차이가 나버리면 일단 그 사람은 제외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학을 다닐 때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그 스펙 가지고 기업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A 회사에서 6개월 근무하고 나와서 B 회사 가다 그러다 보면은 B 회사 가고 C 회사 가다 보면은 여러분 갈 기업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계속 줄어들고 우리 학생 상담해 보면 결국은 나중에 한 3년 뒤에 5년 뒤에 와가지고 저 공무원 시험 준비하겠습니다라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1년 늦게 들어가면은 4대 보험부터 모든 게 다 틀립니다. 들어가는 나이는 틀려도 나오는 날짜는 다 똑같아요. 공무원은 뭐 대학 교수는 65세, 교사는 63세, 62세, 교장은 63세, 공무원은 60세, 공기업도 60세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일반 기업도 59세, 57세, 60세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살에 들어가든 35살에 들어가든 25세에 들어가든 똑같은 신입사원인 것입니다. 35세에 들어가서 신입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신입사원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급적 여러분은 정당하게 대학을 졸업하고 1년 안에 대부분 들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1년 안에 대학을 졸업하고 기업을 못 가게 되면 붙는 질문이 하나 더 있다겠어요. 그동안 우리 회사에 응시하기 전에 뭘 하셨습니까? 물어본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건 100%입니다. 100%. 그러니까 자꾸 면접신, 면접 황제, 서류 완성 이거 다 사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 문턱을 넘어야 면접이 어떤 기회가 되는 것이, 어떤 유튜브 보니까 면접관을 사로잡는 방법? 그런 것은 없습니다. 면접관을 사로잡는 방법은 대학 다닐 때 실습하고 그 실습된 가지고 제때 들어가는 게 면접관을 사로잡는 방법인 것이지, 대학 다닐 때 실습도 안 가고 기업도 안 가보고
토익 공부하고 도서관에 파묻히했다가 토익 만점 맞아가지고 27에 삼성그룹에 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면접에서 아예 질문 자체를 하질 않습니다.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들어올 수가 없고 받아주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알고 준비를 하셔야지 무조건 그런 거 엉터리 그 유튜버들 말 듣고 취업 준비해가지고 나중에 갈 데 없는 그런 그 경우에 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대부분이 23, 24이 돼요. 23, 24 됩니다. 군대를 갔다가도 25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여학생인 경우는 25세, 남학생인 경우는 26세, 늦어도 27세 이전에는 다 취업이 돼야 됩니다. 27세도 많은 편이에요. 여러분이 기업을 가서 보시면 의외로 나이가 굉장히 젊어요. 그리고 자칫 여러분이 이곳저곳 다니다 보면은 여러분 후배가 기업에 가서 보면 여러분 후배가 여러분 상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 어리석은 운을 범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업도 마찬가지고 선배가 후배 밑에 들어가서 일한다고 해서 후배가 봐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피하려면 여러분이 처음부터 잘 직무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 직무에 맞는 기업을 나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원하는 게 중요하지. 계속 어떤 유튜브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대학 졸업하고 6개월 취업 준비한다. 이거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런 사람은 취업할 수도 없고 취업이 불가능하죠. 만약에 그분이 취업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냐면 대학을 다닐 때 준비를 했는데 너무 높은 데 넣어가지고 한번 떨어진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그게 가능해요. 그렇지만 대학 다닐 때 기업을 가보지 않고 아무 준비가 안 되고 알바만 해가지고 동아리 해서 에피소드 만들어가지고 어구로 만들어서 기업에 술을 넣어가지고 운 좋게 면접까지 간다 할지라도 절대 합격할 수도 없고 합격한다 할지라도 기업에서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우니까 가급적이면 약간 눈높이가 낮더라도 낮추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기업이 좀 낮추어서 들어가서 적응해 가지고 경력을 쌓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중소기업에서 2년 경력을 쌓으면은 주임이 되는데 대부분 주임이 된다. 주임이 되는데 그 주임 되면은 직책 수당도 달라지고 급여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봉을 여러분이 자꾸 비교하는데 아무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삼성의 연봉이 많다, LG의 연봉이 많다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연봉이 많으면 업무가 많거나 아니면 빨리 들어가야 그 연봉의 인정을 받는 것이지 27에 28에 삼성 들어간다고 해서 그 연봉이 많은 게 아니에요. 28에 삼성 들어가면은 들어가기도 못하겠지만 중소기업 가면 과장급입니다. 과장급. 중소기업 과장은 되는데 과장이 되면 여러분이 급여 외에 붙는 그 수당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 그런 어리석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나이만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다 장점과 단점이 있죠. 장점만 있는 기업은 없어요. 이 지구상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장점만 있고 편하고 월급 많이 주는 기업은 분명히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취업하는 방법은 대학 다닐 때 취업 스펙을 준비를 하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을 하고 한 번 정도 떨어지면 한 번 더 보고 그래서 안 되면 눈높이를 낮춰서 가야지 계속 스펙을 준비한다고 해서 절대 취업이 되지도 않고 취업이 된다 할지라도 기업에 가서 굉장히 고생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대부분 나오겠지만 여러분도 나오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늦게 이곳저곳 다니다가 눈높이를 높여서 계속 고집하여 나중에 나이가 많아가지고 기업에 입사할 경우 적응하는 문제와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